건강과 협업하여 모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학력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세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단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하여 세밀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학력 향상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기본 학력을 설정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공교육 책임교육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 첫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는 기초,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 기본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다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과 경기형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인 전생애 이음 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통합 및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이렇게 3단계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학습 격차를 조기 해소하고, 적응 단계에서는 외 기반 다국어 기초학력 교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진로 연계 이중 언어 교육으로 다문화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아시스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성장 단계별 체육활동 일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SNS 프로그램 및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의 학력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 개발 및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수석 교사제 및 교사 연구연재 운영, 교육 연구의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로 진학 역량 평가 역량과 학생 사고력 및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선택 기회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질 높은 평가 문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의 문항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학력은 단순히 지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학습의 성과 또는 성공적인 학습 경험의 지표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제공과 평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경기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에게 이제 보도 자료와 참고 자료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실시한 그 정책 설명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질문하실 때는 저희가 미리 나누어 드린 그 보도 자료 맨 말미에 담당자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소속 매체와 성명을 꼭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언론인, 네, 프레시안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프레시안 전스필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정책과 쪽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기초학력 향상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진단도 굉장히 필요한 건 교육으로서 당연한 일일 텐데 최근에 발표하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 학력 향상을 지원할 거고 체계적인 학력 진단 검사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변형된 일제고사일 뿐이다. 그리고 전혀 자율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입장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 대입 제도의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경기교육청이 이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이 지금 현재의 제도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기자님 사실 저희 아픈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사실 교과교육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과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 진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고요. 교과교육이 출발한다고 보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실 내에서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중위권 학생이라든지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수업의 방향 설정 또 학생들에게 맞게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현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한 명의 아이들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제고사라는 표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제고사의 폐해에 가장 큰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과거에 한 줄 세우기라는 어떤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 간의 비교가 아니라 그 학생과 선생님에게만 그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 학생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지 학급별 또는 학년별 또는 학교별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비교해서 어디가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한 줄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의료 때문에도 전 국민이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병원에 가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이지 않습니까? 진찰을 통해서 그 환자의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입 제도 변화에 어떤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경기도가 대입 시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28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나오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입 제도도 큰 틀에서 사지선다라든지 객관식에서는 아마 벗어나는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어떤 수요자들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객관식에서는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선생님들의 논술 평가, 문항 개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논술 평가와 관련된 어떤 채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4년도인데 25년, 26년 말까지 정도 해서 전 교원이 논술 평가와 관련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두 차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술 평가 역량이 완전히 성숙 단계에 이르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어떤 능력 개발을 준비해주고 미리 좀 준비된 상태에서 대입 개편안이 나왔을 때 좀 더 적응이나 대응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우리 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의 또 대입 관련 담당 장학관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대입에 대해서 담당 장학관님 좀 추가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대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수령, 선원수령 평가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또 지금 고교육점제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수능이 나와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큰 담론에 따라서 거의 국민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것들이 다 국민적인 합의와 도입 시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커다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향이 없다,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것을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저희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저희가 확대를 실시했는데요. 연 2회에서 4회를 확대한 것은 평가의 기회에 학생들의 어떤 진단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거나 또 학교 간 어떤 통계로 비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점수를 조금 더 신뢰롭게 파악하고 조금 더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더 확보히 하고자 함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 경기 데일리 박익희 기자입니다. 제가 그 지난해인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대한민국에 학생들이 지금 비만율이 38%가 이래 나와 있어요. 초, 중, 고등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워낙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체육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만율뿐만 아니고 지금 지금 컴퓨터 중독이라든지 각종 중독 상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만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생활 개선 대책이라든지 학교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예를 들자면 제가 오산기 수목원하고 남한산성에 체험학습을 가다 보면 거기 학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데니까 그런 데를 많이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원 여기만 해도 방배산 여기 원천 배수지로부터 방배산 자락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각 지역마다 뭐 인근에 산도 많고 이래 하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어떤 애정어린 제안으로 이렇게 좀 들리고요. 오늘 그 브리핑 주제가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범위에 국한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기왕에 또 학생들 체력도 또 학력 향상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혹시 체육건강과장님 짤막하게 좀 기자님 언급에 뭐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관광과장 김상중입니다. 그 경기 데일리 기자님, 우리 학생들 체력과 관련해서 병원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이 아까 38% 정도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30%대의 비만율이 있고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하면 그 저체력 등급 아이들 4, 5등급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금 한 10% 중반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는 15% 정도, 10명 중 100명 중 15명 정도는 4, 5등급 저체력에 해당이 됐는데요. 코로나 이렇게 3년 동안 거치면서 체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약 한 18% 정도 이렇게 4, 5등급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저하된 우리 학생들 그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 하교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나 다 땀을 한번 흘리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침에 특히 이제 오아시스라는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그런 명칭으로다 아침 운동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오아시스의 명칭은 저희가 모든 학교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제안한 그 명칭입니다. 예, 초등학생이 이렇게 제안한 명칭을 해서 지금 경기도 전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아침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런 체육 활동으로 아이들이 활기찬 아침에 활기차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이 주제인 학력 향상에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밑받침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은 물론 또 더 근본적인 건강,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음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의 이보현 기자라고 합니다. 유아교육과 노수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일각에서 그 학부모들이 한글 교육을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안 배우고 오면 1학년 수업을 좀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좀 들리는데, 사실 교육과정상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서는 한글을 정식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리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어느 정도 한글을 배우고 또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면 되지만, 사실상 요즘 부모들은 다 맞벌이다 보니까 사교육이 아니면은 유치원 그 나이대에 한글을 부모가 가르치기 어렵다는 좀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한글 교육 문제를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경기신문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은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기에서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초 기본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곧 그 아이들의 나중에 추후에 학력, 한글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본을 닦아주는 것이 유아기의 그 학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글 교육이라는 건 저도 유치원에서 이제 교사도 했고 원장도 했고 원감도 했지만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정말 역량이 닦아진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역량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이번에 작년부터 저희 그 유초 이음 과정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세 2학기부터는 그 이음학기라고 해서 놀이를 통한 언어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초 이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적절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닦아서 1학년에 올려보낸다면 1학년에서는 충분히 그 한글 교육이 수월하게 감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치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빨리 한글대 획득하고 친구들보다 좀 앞서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급증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 국어 시간이 9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시간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9시간의 국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여도 충분히 한글 해결 및 문해력이 습득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아이가 옆집 아이는 뭐 한글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 방금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조금 기다려주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맨 앞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운드스 이상경 기자입니다. 부모 경제적 격차는 곧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재는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요. 학력 향상을 위한 사실상 사교육에 의지하면서 공교육은 입지가 위험받는 것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학력 제도 등의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경기도 기본 학력 지원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굉장히 좀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이의 학력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보고서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해서 사실 좀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학력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는 기본 학력까지 설정하여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성취 기준을 전부 이수한 후에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100%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 기대만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꿈이나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 학력과 기초 학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충족했습니까? 네, 다음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이렇게 좀 브리핑 준비하면서 학력에 대해서 혹시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6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봤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력 평가와 능력 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력평가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 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그 문구를 제가 봤는데요. 어찌됐든 방금 우리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학력, 기초 학력의 어떤 개념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학교 교육이 해주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폐해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담당자가 명시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하시면 더 소상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4차 브리핑 학력향상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